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제가 압구정, 반포, 여의도 등의 상급지를 거래하면서 느꼈었던 다른 곳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상급지만의 5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언에 따르면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에서 입지가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주변에 일자리도 풍부하고 교통도 좋은데 상급지가 되지 못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상급지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이나 일자리 외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상급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대형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그 지역의 시세를 볼 때 국평 시세를 보통 많이 보잖아요. 즉 35평 시세로 지역을 비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급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형 평수가 얼마만큼 많고 수요가 얼마만큼 많은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급지나 중상급지 같은 경우는 대형 수요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거래를 하다 보면 35평 시세가 28억인데 45평은 30억밖에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28억에서 2억만 더 더하면 넓은 45평에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싸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신데요. 이렇게 30평대와 40평대의 차이가 적은 이유는 그 돈이면 다른 지역에 가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35평짜리를 28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양도세, 취득세 등을 더하면 한 3억 정도가 더 나가거든요. 여기다가 40평 갈 수 있는 2억을 추가하면 5억 정도가 더 드는데 중급지나 중상급지의 지역들은 이 5억을 들이면서까지 40평대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왕 옮길 거라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더 좋은 상급지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진입하셨던 분들 중에서 40평, 50평, 60평, 70평 등의 대형 수요가 많기 위해서는 좀 부자들에게는 메리트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남 등의 상급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중급지나 중상급지에 대형 평수를 들어가기에는 지역 자체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형에 대한 수요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수요가 없는 것들은 공급도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대형 평수로 분양을 하면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작은 평수 위주로 더욱더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급지나 중상급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형 평수 수요도 없지만 대형 평수의 공급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보유자가 많아야 됩니다. 제가 상급지 거래를 하면서 놀랐던 점은 바로 장기 보유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7, 8년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보유하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장기 보유자가 많다라는 거는 이 동네에 만족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보다 더 좋은 곳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상급지 자체의 주택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하는 게 가격이 좀 무겁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상급지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예 여기서 뿌리를 받고 계속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키즈들이 돌아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무슨 키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동네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성인이 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급지들 같은 경우는 그 대대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아빠, 자식들이 인근 지역에 다 몰려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먼저 상급지라는 곳은 자산가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산가들은 자녀를 곁에 두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증여하고 집을 사줄 때는 가능하면 본인 집 근처에 이렇게 사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가 옆에 있어야지 왕래하기도 편하고 또 외롭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를 본인이 살고 있는 인근에 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급지라는 거는 되게 살기 좋은 동네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 동네에 살면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곳만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런 회귀 본능이 있더라고요. 상급지들이 대부분 자녀를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들도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들의 수준이 균질해야 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신의 둥지는 좀 안전한 곳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좀 튀는 사람이 적어야 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들의 수준이 격차가 크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불편한 일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지들을 보면 특정 아파트만 비싼 경우보다는 주변 자체가 균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직장도 좋고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지만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돼 있고 빈부격차가 심한데 거기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상급지가 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신축 위주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신축이 점점점 희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급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희소성이 필수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교통이 좋고 일자리도 많은데 상급지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동네는 너무 살기 좋은데 왜 상급지가 아닐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교통이 안 좋은 것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주변에 대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급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많은 뉴타운들이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대체지에 신축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가치가 또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급지들은 이런 신축이 공급이 되더라도 그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남을 상급지로 보통 많이 꼽는데요. 강남이 상급지인 이유는 주변에 교통도 좋고 주변에 일자리도 많지만 사실 그런 곳도 서울에 강남 말고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갈리는 거는 주민들의 수준이 균질한 대단지 아파트 위주의 학군지이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주변에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풍부하더라도 균질성과 학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급지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5가지 특징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될 그런 곳들이 상급지가 될 곳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